수십만 년 전 화산 용암의 강이 지금의 스페인을 통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암은 바위로 변했고 낭떠러지 위로 험준한 바위선을 형성했어요. 중세시대 어떤 사람이 플루비아 강과 토로넬 강 사이에 있는 현무암 위에 마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카스텔 폴리트 드라 로카라고 지었어요. 이 마을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 해질 무렵부터 자정까지 절벽이 햇볕을 받아 신비로운 중세 성곽처럼 보입니다. 이 마을은 길이가 채 1.6km도 안 되고 짧고 좁고 그늘진 거리와 작은 광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곳의 건물 대부분은 마을이 서 있는 기반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화산암이죠. 모든 것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추락할 것처럼 보입니다. 마을에는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작업 중인 현무암 채석장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산 살바도르 교회인데요. 교회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재건축되었습니다. 이곳은 카탈로니아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로 인구가 약 1000명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역사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절인고기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육류 제조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을 무료로 맛볼 수 있어요. 미국 모노이 마을에는 시장, 서기, 회계원, 사서, 주점 주인, 바텐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공식적으로 1명에 불과해요. 엘시 에일러는 2004년부터 이 모든 직책을 다 맡고 있고 스스로에게 세금을 내고 자신을 시장으로 선출하기까지 했습니다. 1930년대엔 모노위에 150명이 살았고 식료품점들과 식당들이 영업을 했습니다. 농업 조건이 나빠지자 한두 가족씩 떠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명만 남게 된 거죠. 이 스페인 마을에서는 천장과 뒷벽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3,000명의 현지인들이 카디즈 산맥의 아레나 옆에 살고 있으며 산을 천연적인 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정착민들은 선사시대에 이곳으로 이주했어요. 바위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합니다. 호주의 쿠버 패디는 이곳에서 발견되는 귀중한 오팔과 낡은 폐광으로 만들어진 지하 주거지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광부들은 타는 듯한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광산 내에 텐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텐트가 집이 됐죠. 현재는 3개의 교회, 서점, 미술관, 술집,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 지하에 있습니다. 모로코 셰파웨는 푸른색 집들 덕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은 15세기의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졌고 원래 흰색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칠한 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기를 퇴치하고 말라리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역 주민들은 마을을 자랑스러워하고 정기적으로 벽에 새로운 파란색을 덧칠합니다. 전 세계의 고양이 애호가들은 일본의 아오시마를 버킷리스트에 올려야 합니다. 이 고양이 섬에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6배나 많아서 사람은 겨우 15명인데 고양이는 100마리가 넘게 살고 있어요. 아오시마에는 식당도 호텔도 심지어 자동차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그저 고양이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오죠. 토끼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좋아할 만한 또 다른 일본 섬이 있습니다. 세토 내에 있는 오쿠노시마 일명 토끼섬이죠. 어떤 소년이 1971년에 8마리의 토끼를 섬에 풀어놨는데 그 후 몇 년간 개체수가 700마리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에선 온천과 해변 그리고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에트호른 마을은 네덜란드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수로, 산책로, 자전거길, 작고 화려한 색상의 집들 뿐이죠. 2,000여 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개인 섬에 살고 있고 어디에 가려면 180개의 다리 중 하나를 건너야 합니다. 그 외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작고 조용한 엔진이 달린 휘파람 보트도 인기입니다. 모든 장소는 고유합니다. 잘 만들어진 중국 복제 마을이 아니라면요. 템즈타운이 좋은 증거인데요.
2006년에 건축이 완료된 이곳은 가짜 빅토리아 시대의 건물, 가짜 튜더 건물, 피쉬앤칩스 가게와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도처에 있습니다. 영국을 테마로 한 웨딩 화보 촬영지로 인기가 대단하죠. 또한 중국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마을인 할슈타트, 스핑크스, 에펠탑 그리고 베니스 운하의 복제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카 위티어는 온 마을 주민이 옛 군 막사였던 14층짜리 건물의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는 200명이고 상점, 경찰서, 우체국, 병원, 교회도 있어요. 이 마을이 생기게 된 건 항상 추운 기후에서 난방비를 절약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두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바깥에 강한 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필리핀해 일본 섬 미야케지마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방독면 없이는 절대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이곳은 활화산 기슭에 위치해 있고 공기 중에 항상 높은 수준의 위험한 유황가스가 있습니다. 냄새가 엄청나겠네요. 나쁜 냄새요. 주민들은 그곳에 사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관광객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돌고래와 희귀한 지역 새들을 보기 위해 이 섬을 찾죠. 또 다른 위험한 곳은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센트럴리아는 한때 대규모 석탄 채굴 중심지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쓰레기 매립지를 태워 없애버리기로 했다가 화재로 이어졌고 현재 수십 년째 불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엔 싱크홀도 있어요. 마을은 원래 주민들 중에서 용감한 5명만 남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가넬라 마을은 깊은 계곡의 밑바닥과 산 반대편에 세워졌습니다. 산이 겨울 내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마을에서 태양을 빼앗죠. 현지인들은 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반대편 산 비탈에 대형 거울을 설치하기 전까지 말이죠. 거울은 컴퓨터로 작동되며 가장 어두운 달 동안 하루에 최소 6시간 동안 비가넬라 중앙광장에 햇빛을 비춰줍니다. 발음하기 어렵겠지만 오일록이라고 번역되는 이 마을은 공해상에 있는 세계 최초의 연안 석유 플랫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구는 약 5,000명인데요. 정기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몇 달씩 교대로 이곳에 와요. 이곳엔 진짜 호텔, 빵집, 레크리에이션 센터, 기타 일반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일단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면 사라질 테니까요. 일본의 나고루 마을은 허수아비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20년 전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주민이 50명도 안 됐지만 실물 크기의 인형 350개 덕분에 섬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2000년 이곳 출신의 여성이 나이 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돌아와서 텅 빈 거리, 가게, 학교로 봤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 그녀와 친구들은 주민들을 대신한 귀여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을 찾고 있다면 플로리다에 있는 더 빌리지에 가보세요. 이곳으로 이사하려면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첫째, 식구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19살 미만의 가족 구성원을 뒤에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빌리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은 골프카트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료 활동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산속 동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튀니지 남부 마트마타가 독특한 건 그 지역의 베르베르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사함 동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방이 있는 작은 동굴을 만들어 왔어요. 많은 현지인들은 지상에 일반 주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통적인 방식의 주택을 선호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인도의 한 마을입니다.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마오실람 주민들은 고무나무 뿌리로 살아있는 천연다리를 만드는 법을 터득했어요. 고무나무 뿌리 다리는 일반 나무 구조물처럼 잘 썩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나무와 바나나 잎으로 만든 전신 우산을 씁니다.